개성 강한 캐릭터, 참신한 소재, 매력적인 설정으로 연재 초반 대작의 냄새를 풍겼으나 세계관이 비대해질수록 연재가 길어질수록 작품이 작가 역량 이상이 되어버린 탓에 용두삼이 엔딩이 나버린 한때 분명한 명작이었던 망작이 되어버린 대작 만화 속 용두 신미 엔딩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비할꾼 한량총수입니다. 삼류 만화가의 애환을 담은 좀비물이었던 하나자와 켄고의 좀비 아포칼립스 I am a 히어로. 2009년 비코미 스피리츠에서 연재를 시작한 I am a 히어로. 유명 만화가를 꿈꿨으나 연재했던 데뷔작은 바로 잘리고 유일한 안식처인 여자친구는 잘나가는 만화가 전남친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삶 속에서 에로 만화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시궁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초라한 청년 스즈키 히데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좀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여친도 일터도 평화로운 일상마저도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주인공 히데오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I am a 히어로의 줄거리입니다. 기승전 인간 창가를 부르짖는 뻔한 육각형 능력치의 영웅이 아닌 실패한 찌질이 만화가라는 현실적인 주인공. 좀비 세계관이 주는 직관적인 공포와 긴장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적인 일본 인간 군상 풍자의 포커스를 둔 블랙 코미디 설정, 비현실적 캐릭터를 과감히 완전 배제하여 현실감을 극대화시킨 상한 분위기 연출 및 감정 묘사, 이와 같은 장점들을 바탕으로 야스, 폭력, 통수, 억지 감동 엔딩으로 얼룩진 뻔하디 뻔한 작금의 좀비물과는 차별화된 요소들과 성장형 아저씨 주인공을 기반으로 한 흡입력 넘치는 연출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I am a 히어로였으나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주인공 히데오의 몰락, 좀비물이라면 응당 나와야 할 좀비 탄생 이유, 목적 등의 미제시, 갑작스런 좀비 합체 똥꼬쇼의 등장 이외에 무수히 뿌린 떡밥들을 제대로 해소하기는커녕 히데오 파밍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뜬금포 억지 열린 결말로 끝이 나버린 용두 니미 엔딩의 대표주자 I am a 히어로. 이렇게 결말이 나버린 탓에 작중 초반 히데오가 각잡고 설파했던 실패한 만화가론이 사실은 작가 스스로에 대한 자학이 아니었냐 하는 비판이 크게 지지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검은 구체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0년대 초반 그 어떤 만화보다 센세이셔널했던 오크 히로야가 내놓은 SF 판타지 데스게임 간츠. 2000년 7월 주간 영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간츠. 그 나이대답게 지도 별거 없으면서 세상을 깔보던 평범한 고디 쿠로노 케이는 어느 날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불황자를 보면서 드디어 사람 죽는 걸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속으로 도키도키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초딩 때까지는 친구였던 카토 마사루가 오지랖을 부리며 같이 도와주자고 꼬시 는 바람에 선로에 도와주러 내려갔다가 두 사람 모두 지하철에 치여 사지가 분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두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검은 구체가 있는 방으로 전송되고 그 안에서 구체에서 나온 무기와 슈트를 가지고 외계인과 흡사한 수수께끼의 성인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 간츠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입체적이면서도 사실감 넘치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수위 높은 작화, 그로테스크한 수수께끼 성인들과 간츠의 알쏭달쏭 미션, 인간성을 상실한 미션 참가자들, 도파민 불발시키는 자극적인 설정,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락그락, 죽도죽 전개 등으로 그간의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개패박살내버리며 2000년대 초반 최고의 액션 스릴러 서스펜스로 평가받던 간츠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떡밥, 불친절한 설명, 좆박은 개연성, 3D 구도 작화의 한계로 인한 호불호 갈리는 이질적인 답답한 작화, 선정성, 잔혹성, 억지 절망 연출, 원툴 전개 등으로 인해 작품 초반의 장점들이 단점으로 지적받으며 욕을 뒤지게 먹게 되죠. 그렇게 작품을 이해할 틈도 없이 세계관만 지구에서 우주로 넓혀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복선도 설명도 제공하지 않아 놓고는 뜬금포 신의 존재가 출현하여 설명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고 침공해온 외계인과 맞닿이 후에 뭐 다시 우리 지구를 침공하지 마라 라고 호소하면서 눈물 좀 흘려주는 것을 끝으로 간츠는 2013년에 용두 니미 결말을 맞이합니다. 깔거리가 너무 많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레이카 엔딩을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군집 속에 섞여 인간을 사냥하고 그 죽은 고기를 먹는 괴인, 우리들은 그들을 구울이라 부른다. 잔인하면서도 강렬한 구울 군상극 이시다 스이의 다크 판타지 호러 배틀물 도쿄 구울. 2011년 9월 주간 영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도쿄 구울.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 카네키 켄은 어느 날 독서를 좋아하는 각경녀 카미시로 리제를 카페에서 보게 된 뒤 플러팅을 조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는가 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대식가라고 불리는 근방에서 유명한
굴이었던 탓에 켄은 리제에게 내장을 야무지게 먹방당하면서 무기력하게 사망하는가 했지만 갑작스런 철근 낙하사고로 리제가 죽어버리면서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된 켄은 리제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지지만 결국 구울인간 혼혈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원치 않은 후천적 혼혈이 된 사회초년생 켄이 차별에 맞서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도쿄 구울의 대략적인 줄거리죠. 인간과 구울 사이에서 고뇌하는 존재라는 참신한 주제, 섬세한 인간관계와 심리 묘사를 통해 극대화시킨 음울한 분위기, 배트가 미스터리 스릴러를 접목시킨 잔인하면서도 강렬한 전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발전시키며 완성시킨 역동적이고 과감한 연출 등을 토대로 초반 인기는 저조했으나 2014년 만화책 판매량 4위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일본 대표 소년 만화로 성장한 도쿄 구울이었지만 2부 도쿄 구울이 연재가 지속되면서 삼국지급으로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와 무지성 떡밥 살포, 보면서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인 전개 남발, 장기 연재로 부각된 부실한 세계관과 무너진 파워 밸런스, 본격적인 배틀물로 전환되면서 소실대 구울의 정체성 등은 물론 장점이던 작화와 전투씬마저도 난잡하고 지저분해졌다고 욕을 먹으며 2018년에 2부 16권을 끝으로 최종 완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딴 식으로 끝낼 거였으면 차라리 1부에서 구울 수사가 사사키 헤이세로 살아가는 열린 결말로 끝냈었다면 어땠을까. 2부를 그렇게 억지 전투 급이아스 흑막의 흑막 통수전개 반복하다가 과학 발달 딸깍으로 만화 주된 골자를 한 큐에 해결하고 주요 캐릭터 생사도 모르게 유기하고 관련된 주요 떡밥들은 메모시키고 끝에는 주인공 켄이 토우카랑 존나 행복해지면서 짜잔 비극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히히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2부는 진짜 답도 없는 용두 님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책 최강 엔딩으로 꼽히는 어른들의 사연으로 망가져버린 전설의 그 만화, 히시구치 타카시의 제빵 만화 따끈따끈 베이커리. 2002년 주간 소년 썬데이에서 연재를 시작한 따따베, 누나를 보고 제빵뽕에 빠져버린 시골 꼬꼬마 아즈마 카즈마 신태양은 일본 최대 제과업체 빵타지아 본점 입사를 목표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 입사 시험에서 특유의 천부적인 센스를 통해 빵타지아 4호점 입사와 함께 그 엔딩의 히로인 아즈사가와 치키노와 평생의 따까리 카하치 쿄스케를 얻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 신태양이 자신이 가진 태양의 손으로 밥보다 맛있는 일본의 빵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신인왕전 나가고 해외대회에 참가하는 게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흔한 종합 요리가 아닌 제빵이라는 참신한 소재, 생동감 넘치는 빵과 맛깔난 리액션을 200% 살려주는 완성형 작화, 가벼운 개그와 함께 힐링까지 더해주는 왕도식 전개로 큰 사랑을 받았던 따따베는 2003년 제49회 쇼카쿠산 소년양 부문 만화상을 강천의 연구수사와 공동 수상하는 영광까지 차지하죠. 그렇게 이 폼을 유지하며 당연히 왕도식 결말로 끝날 줄 알았지만 빵 하나 가지고 미래도 바뀌고 빵보다는 미친 15바 리액션에 이목이 쏠리고 점점 개그도 삼류 저질 막장으로 치닫게 되면서 결국 카와치가 달심이 되어 대륙을 들어올려 대해일에서 세계를 구하고 아즈마가 노벨 평화상 노미네이트되는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결말을 끝으로 따따베는 2007년에 막을 내립니다. 이런 개막장 레전설 엔딩이 난 것에는 5화 단편용을 6년 동안 끌게 만든 연재처에 무리한 장기 연재 압박, 따따베가 본래 의료 만화 그리려다가 스자크 하던 중 그렸던 땜빵용이었다는 것, 연재 중 장인대 막장 편집자의 선 넘는 갑질 등에 시달린 탓에 막장이 돼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끝낸 것이라는 설이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가 끝난 후 근 10년 뒤 작가 스스로가 은밀하게 작품의 어시라는 설정으로 직접 에로 NTR 장르에다가 순회와 감동을 버무린 따따베 동인지를 내버리는 기행까지 저질러버리죠. 물론 이외에도 후에 따따베가 만화였다는 설정의 속편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작품성이 영 별로였던 것을 보면 결국 독자만 피해본 것이 아닐까. 선생님, 비공식적 공식 그 결말이라면 명작인가요? 솔직히 그 동인지 결말 역시 결코 명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작가인 타카시가 스스로 후속작에서 자기 작품을 돌려갈 정도로 똑같이 처참할 뿐이죠. 근데 뭐 별개로 그 작품은 개꼴리 작금의 소년 만화들의 처참한 수준과 추억 보정으로 점점 선여화되고 있는 쿠보 타이토의 테마 액션 배틀 소년 만화 블리치. 2001년 8월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블리치, 유령을 볼 수 있는 개잡종 고딩 쿠로사키 이치고가 스스로를 사신이나 칭하는 구치키 루키아를 만나게 되면서 사신 대행 알바 뛰는 과정을 그린 것이 블리치의 줄거리죠. 이런 블리치의 위대함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점프 소년 만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3대장 원나블의 한 축 반카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맞짱 까고 싶게 만들어지는 뽕맛, 흑백의 만신이라는 이명에 걸맞는 경지에 오는 작화와 연출 등으로 완결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소년 만화의 대명사로 여전히 명성을 떨치고 있죠. 하지만 연재 종료 당시만 하더라도 흑백의 만신은커녕
그 사진과 함께 후보 조리돌림하기 바빴던 게 사실입니다. 연재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주요 떡밥 인물 설정들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통으로 유기되고 결말을 짓기 위해 만화를 그리는 사람처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전개와 설정 속에서 최종 보스 유아바를 매차쿠차 끝장내버리고 오리히메랑 자식 낳고 자식도 사신하는 형식으로 2016년 용두 신미 완결을 내버립니다. 늦게 쓴 만화가 이기는 원패턴 전투 방식, 봐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진 기술 설정, 주요 인물 유기와 분량 분배 실패, 이해하기 싫을 정도로 절정에 치다는 중2병 대사, 허무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끝내버린 최종 결전에다가 정당한 비판대에서조차 팬들과 기싸움하던 후보의 업보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원나블에서 블리치 퇴출론까지 거론됐던 것이 바로 블리치 결말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만화보다 위대해진 캐릭터에 짓눌려버린 타케 히로유키의 소년 만화 샤먼킹. 1998년 7월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샤먼킹. 평범한 땅딸보 만타는 어느 날 뒷산에서 유령과 함께 있는 소년을 보게 되고, 이후 유령과 함께 있던 소년 아사쿠라 요우가 샤먼이라고 일컫는 영능력자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옆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요우와 함께 샤먼 최강을 결정짓는 샤먼 파이트에 참가해 싸우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샤먼킹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연령대를 포섭하기 쉬운 톡톡 튀는 그림체, 신선한 영적 존재인 샤먼이라는 소재,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독창적인 배틀로 2000년대 초반 점프의 간판을 활약했던 샤먼킹이었지만, 당시 허넘 같은 인기작들을 파쿠리한 듯한 뻔한 연출과 설정, 공기화되는 조연 캐릭터들과 뜬금없는 개똥 철학 해설, 자기가 정한 설정도 기억 못하는 등 엉성하기 짝이 없는 파워 설정 등 최종 보스 하워 몰빵 전개를 흐지부지 이어가다가 점프 측에서 몇 달 안에 시마이치쇼 라는 말에 작가 히로유키는 2004년 그 유명한 프린세스 하워 엔딩을 내버리죠. 하지만 그래도 잘리고 난 뒤에 완전판으로 따로 결말 내주지 않았나요? 퇴출 엔딩이 사실은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완결편 결말도 결국 그레이트 스피릿을 획득한 하워를 상대로 요 일행은 답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소년 배틀물에서 대화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유로 개인적으로는 만화보다 인기 많은 악역의 만화가 잡아먹혀버린 대표적인 용두 리미 엔딩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대가 컸었던 만큼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아쿠타미 게게의 주술회전. 2018년 3월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주술회전. 미친 피지컬의 소유자 이타도리 유지가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죽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주령으로부터 선배와 메구미를 구하기 위해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방하게 되면서 요메 스쿠나의 손가락 회수 작전을 하는 여정이 대략적인 주술회전의 줄거리입니다. 원나블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향연, 클리셰를 비틀어버리는 어둡고 파격적인 수위 높은 전개, 청년들을 매료시킬 정도로 세밀한 묘사, 깔끔한 세계관 설정, 더하여 지적받았던 작화 역시 점점 부드러워지고 액션씬의 퀄리티도 올라가면서 차세대 소년 만화 대장으로 추앙받았던 주술회전이지만, 지나친 클리셰 파괴에 집착하다 보니 나온 작품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억텐 전개, 캐릭, 연출, 구도, 서사 등 모든 부분에서 터져나온 오마주, 패러디 수준을 넘어서 표절에 가까운 여러 설정들, 어떤 서사도 복선도 없이 일회성으로 내던져지는 주조연들 이외에 작가조차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난잡하고 불친절한 설정과 지저분한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시부야 사변, 고조 사토루 사후로 끊임없이 내리막길 걷던 주술회전은 결국 뻔하면서도 재미도 감동도 없는 전개 끝에 최종 보스 스쿠나 잡기 미션을 끝냈으니 끝내지 않은 방식으로 2024년 용두 신미 결말로 끝이 나버리죠. 분명히 원나블의 뒤를 이을 만한 명작이 될 수 있었으나 엉성하게 쌓아올린 플롯 위에 작가 역량 이상으로 커져버린 작품이 되어버리면서 용두 신미 결말이 나버려서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토가시가 진짜 헌원 완결을 냈으면 주술회전 이라의 악마, 그는 신이야, 나는 명작이 될게. 가까 조수로 가는 그 남자의 첫 장편작 후지모토 타츠키의 파이어 펀치. 얼음 마녀라는 축복자에 의해 눈과 굶주린 광기로 뒤덮여버린 세계, 그리고 이런 절망뿐인 세계에서 기적에 가까운 초능력 중 하나인 재생 축복을 갖고 태어난 아그니엔 루나 남매. 이들은 자신의 팔을 식량으로 뿌리며 마을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문한 군인 도마는 마을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축복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과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대상이 제거될 때까지 불태우는 불의 축복을 지닌 도마에 의해 아그니는 자신의 재생 능력으로 죽지도 못하고 몸이 불타오르는 고통 속에서 원수의 불을 온몸에 휘감은 채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도마를 찾으러 다니는 복수극을 찍은 영화가 바로 파이어 펀치의 주된 줄거리죠. 인유, 근침, 복수, 신체 훼손 등 독자들을 잠식시키는 자극적인 소재, 영화 씹덕인 작가의 애정이 듬뿍 담긴 매 순간 뿜어져 나오는 영화 오마주와 영화적 연출, 작가 다츠키를 일화의 악마로 만든
만든 안티플롯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토대로 소년점프 플러스 복수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을 받았었으나 옅어진 복수라는 목적, 과해진 연기라는 주제, 예측 불가가 아닌 이해 불가의 영역으로 접어든 난해한 전개, 몰입감을 해치는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들의 심리와 행동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호불호 갈리는 연출과 급변한 전개의 반복 끝에 파이어 펀치도 유다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고통에서 해방되지만 결국에는 수천만 년 후 우주죄의 엔딩씬을 끝으로 2018년 좀 이해되지 않는 결말이 나와버리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체인소보다도 더 재밌게 본, 더 애정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확실히 연출도 설정도 컨셉도 소재들도 작가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리다 보니 제법 긴 호흡 동안 생각할 만한 주제와 몰입감을 선사해줬기에 호불호 갈리는 결말 우주 엔딩 빼고는 군더더기 없이 고평가 받을 수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신한 설정, 수려한 작화, 몰입도 높은 전개를 통해 대작의 냄새를 음탕하게 풍기며 독자들을 홀렸지만 어른들의 사정, 장기 연재에는 완결을 위한 완결 등 저마다의 이유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용두 님이 엔딩을 내버린 만화들에 대해 알아본 선생님 디그레이맨은 안 해주시나요? 아직 디그레이맨은 꼬리도 없는지라 미완결의 완성 파트 2에서 풀어드리겠나이다.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 폈습니다.